네, 아니, 너무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용희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 악기, 또 특히 음악가가 될 거라고는 어렸을 적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음악을 해야겠다, 악기를 좀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동기는 사실 조금 불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여름방학 하기 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키가 좀 조그만하고 인물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좀 막 여드름이 날 시기였는데 어떻게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 좀 얻어볼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형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 내가 저 기타를 좀 나도 연주하고 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 기타, 통기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또 저희 어머니가 34살에 저를 낳았어요. 제가 둘째인데 누나하고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는 바로 밑에 남동생이 계셨는데 남동생이 젊은 시절에 기타를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 기타 치라고 기타를 또 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막 여드름이 날 무렵에는 그때는 한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인기도 끌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악기점하고 음악사락에서 테이프도 팔고 CD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가게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기타 교실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타를 거기 가서 배우고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노래 부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면 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공부하다 힘들면 기타 치고 그러라겠는데 저는 이제 기타 치다 힘들면 가끔 책 보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좋은 데 못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고등학교를 좋은 데 못 가니까 더 거기에서 이제 그룹 밴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팀 이름이 블랙 5였는데 왜 5냐면 5명이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 어렵게 이제 밴드를 연습을 해서 1학년 때 체육대회 때 음악 선생님을 설득해서 그 운동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연하기 한 일주일 전에 블랙 5가 블랙 6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이제 우리 밴드가 처음에는 실력이 없을 때는 제 노래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밴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보컬 노래 부를 수 있는 친구 하나 영입을 한 거죠. 저 몰래. 저는 이제 정말 속이 상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공연은 좀 공연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제가 한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들은 엄마를 안 닮았는가 봐 목소리가 이러면서 그냥 목청이 안 좋으니까 그냥 연주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했죠. 근데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공연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50화국 시대였어요. 50화국. 그런데 그때는 정말 군사 어떤 정권 시대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체육대회 할 때 두 곡이 끝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순찰차가 막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삑삑삑삑삑 소리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원이 들어왔던 거죠. 시끄럽다고. 동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이야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이게 지금 음악이나 하고 이게 뭐 민원 들어오고 누구야? 이렇게 해서 세상에나 그 공연을 하다가 공연이 멈춘 거예요. 그게 지금이면 상상도 안 될 일이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건 정말 100% 싫어하고 그래서 두 곡을 채 못 끝내고 저희 학생들이 막 우우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돼요? 지금 경찰차가 와서 지금 그런데 정말 선생님도 정말 힘을 못 쓰게 됐고 공연은 아쉽게도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난 후로 저는 선생님들이 저를 부를 때 야 기타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별명이 야 기타예요. 이 기타도 아니고 제가 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했는데 야기타 생활을 했는데 별로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그 음악부 선배님이었던 분이 2년 선배님이었던 분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음악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놀러 왔다가 저보고 한번 대학교 놀러 와봐라 음악과를. 그 토요일 날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또 놀러 갔죠. 대학 가면 대학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음악과를 이렇게 3층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그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고 뭐 악기를 들고 다니고 막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막 남녀가 같이 막 웃고 또 같이 피아노 방에서 연습실에서 막 소리가 나고 가서 구경을 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런 세상이 또 있었던가. 저는 이제 락만 막 징징거렸는데 그래서 바로 그 선배한테 저도 대학 가고 싶다고 음악과 이런 데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살의 어머니가 저를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이고 저희 아버지는 고지식한 분이신데 아들이 음악으로 뭐 학교를 간다고 하고 뭐 미래를 한다고 하니 그게 정말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 시대 때 다 안 됐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한몫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음악 선생님도 교직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음악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음악 교육학과를 가는 걸로 하고 약속하고 아버지가 어렵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또 정말 죽으라고 또 연습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열심히 해서 음악 교육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썩 좋은 데를 간 건 아니에요. 지방대학교를 갔죠. 사립대학교. 제가 뭐 좋은 데 갔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그 학교가 음악만 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했는데 저는 또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2학년쯤에 대학가요제를 이제 이렇게 유행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호의 꿈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그걸로 대학가요제를 이제 여럿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곡을 써서 그 여러 그 멤버하고 같이 했던 곡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그 친구가 반주도 좀 해주고 피아노를 치니까 반주도 해주고 뭐 첼로로 편곡해서 이렇게 노래도 좀 반주해주고 편곡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제 곡이 되면 너네는 내가 본선 때도 못한다. 나는 같이 올라가면 근데 제가 했던 곡은 떨어지고 그 친구의 곡은 된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그 곡이 전북 1등 했으니까. 그래서 좀 볼 수 없이 뭐 제가 제 곡은 떨어지고 가서 또 했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1등을 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피아노 치고 이런 반주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또 영상에 나온 거예요. TV에. 그때는 다 공중파밖에 없으니까. 그게 또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 음악교육학과가 가국제도 아니고 대학까지 있는 데 나가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또 이제 학과장님이 오락해서 너 이렇게 지금 음악교육학과 네가 클래식을 망신을 시켜도 유무수직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 어떻게 되게 또 혼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서 이제 교생 실습을 4학년 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죠, 봄에. 그래서 이제 안 입던 양복도 어렵게 마련해서 이제 갔는데 한 달 끝날 때쯤에 제가 교직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예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애들이.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삐딱하고 그런지. 근데 그걸 제가 고쳐주고 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직은 아버지하고 약속은 했지만 교사는 저의 길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두고 대학과 이제 때 그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방송 쪽에 이제 악단이나 이런 데서 기웃거리고 하다가 이번에는 방송 음악은 가요의 반주 음악이고 재즈 음악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재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재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즈 공부를 하고
또 몇 년을 공부를 하다가 또 음반을 내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지금도 있는 전주에 있는 도립국악관현악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신춘 연주회였는데 그 신춘 연주회 때 그 프론티어라고 하는 양방원 씨의 곡이 있어요. 그 프론티어는 이제 유명한 곡인데 그 곡이 어떻게 보면 양악과 국악과 우리 전통음악이 다 섞여 있는 곡이에요. 피아노도 나오지만 가야금도 나오고 태평소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곡을 국악관현악단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피아노 부분이 있으니까 피아노가 프론티어는 꼭 반드시 피아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이제 섭외가 와서 제가 협연 아닌 협연으로 프론티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연주를 했는데 저는 좀 어떻게 하나? 왜냐면 전혀 국악관현악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악을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국악관현악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연습 때 그 도립국악원을 지금 소리전당에 있는 데 있어요. 도립국악원을 가봤죠. 연습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전통 악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은 구조로 지휘자가 있고 그 왼쪽에 가야금이 있고 오른쪽에 검은고라든가 대야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중간에는 소금이 있고 또 해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정말 그 어떤 웅장함과 그 독창적이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서양 음악의 기준으로 보면 서양의 음악의 기준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섬세한 부분이 못 미치긴 하죠. 그런데 과거에 그냥 우리가 전통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으로 내가 국악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바로 또 그 공연이 끝나고 그 도립국악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그 덕진예술회관 바로 앞에 그 도립국악원에 가서 장구를 또 등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장구를 배웠습니다. 장구랑 또 소금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판소리 하는 젊은 그 연주자들이나 소리꾼이나 아니면 그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이제 퓨전 그룹을 또 만들었죠. 플렉탈이라고 하는 퓨전 그룹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악기, 우리 전통악기와 또 우리 양악기들이 섞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 덕분에 뭐 얼쑤 우리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출연해서 뭐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했죠. 그러다가 정말 국악이 재밌어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2007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KBS 에서 한 국악 작곡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악 세종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부주의자로 또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창극이라는 게 있는데 국악관현악단의 창극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뮤지컬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창극은 뮤지컬이라고 하기에는 형태가 조금 우리나라 건데 그래서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트레디셔널 뮤지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악적인 건데 이제 창작을 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거에 발을 디디게 됐고 또 뮤지컬 더블 하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의 작곡도 하고 또 편곡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제가 처음 락 음악에 관심 있고 그 어떤 불순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제가 어떤 그 시대의 그 락의 탑이 되지 못하고 또 클래식으로 했지만 클래식이 또 탑이 못 되고 또 국악을 했지만 국악이 탑이 못 되고 또 뮤지컬을 했지만 뮤지컬이 탑이 못 됐지만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것을 두루두루 다 잘하는 그런 작곡가 또 연주자가 되어서 어쩌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항시 국악과
또 양악,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과 서양 음악을 융합하는 그런 컬러버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콜라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크로스오버 부분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가 길게 됐는데 또 어쨌든 우리 모두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성장 과정을 얘기했고 반드시 우리가 꼭 어떤 부분이 탑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절실한 건 아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